자, 강화도 서양함대와 흥선대원군 우리 제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뭐였지? 흥선대원군이 되게 뭔가 살짝 개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짝 망한 걸로 나오잖아. 너희들은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잘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해? 권승희가 먼저 말해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똑똑한 어, 척 하지 마. 아니, 그럴 수 있지. 야, 똑똑한 거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괜찮아. 아니, 맨날 5학년 때 쌤이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말에 붙었어. 성현이는. 글쎄, 지금이랑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살짝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잘했다면은 일본의 나라를 뺏기지 않고 살짝 그 역사가 정치가 그렇게 발달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일본의 나라를 뺏길 일은 없었을 것 같아. 이 책에서 보면은 이양선 얘기랑 그 살짝 그 해외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외사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리를 세우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흥선대원군이 살짝 민심을 잃은 뒤에 이런 이랬다고 뭔가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일단은 너희들이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그, 그 경복궁을 건설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민심을 잃었다는 부분이 경복궁을 건설한 거잖아. 너희들은 그 경복궁을 건설해서 왕조의 위상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경복궁을 건설하지 않고 살짝 백성들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백성들의 좀 민심이나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원승이는. 나도 백성들의 민심을 중요시 여겼을 거야. 나는 오히려 백성들의 민심보다는 솔직히 왕족의 위상을 더 신경 썼을 것 같은데 살짝 철종 때부터 세도 정치 때문에 위상이 낮아졌고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살짝 경복궁 건설에서 여러 민심을 잃더라도 나는 살짝 건설을 추진했을 것 같아.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흥선대원군이랑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이양선 얘기도 아까 말했듯이 살짝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 이양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양선을 이때 만약 이때 이양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어,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 이양선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좀 더 빨리 함으로써 권승희가 먼저 발표해줘. 난 잘 모르겠어. 상현이는 난 아까랑 똑같이 뭔가 약간의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여기까지 할게.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제야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잘 했다라면 최소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치를 잘했다라면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야는? 살짝 저도 아까 전에 제 생각은 살짝 민심을 버리고 살짝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잖아요. 음, 근데 정치를 잘하려고 했다면은 그때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음, 백성들의 마음이나 생활을 좀 더 살피는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백성들의 민심을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야? 당시에? 백성들이 만약에 어, 하나로 단결됐다라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아니요. 아니요. 살짝 그 고종의 미움을 산 것도 있고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살짝 응, 그 서양의 문물을 일찍만 받아들였다면은 응, 뭔가 살짝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살짝 밀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살짝 응. 일본의 위협을 살짝 좀 걷어낼 수 있는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나라가 돼가지고 일본의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응. 본숭이하고 성현이는 우리 제약의 말버릇 혹시 이 뭐가 있는지 알아? 살짝. 제아가 어, 살짝이요. 제아가 살짝이란 말을 아주 많이 좋아해. 제아 너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어쩌다 한 번씩 쓰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벌써 한 서너 번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진짜요?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뭐 제아가 어쩔 수 없는 거면 자기 어쩔 수 없이 말버릇 이미 굳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일부러 또 좀 이렇게 고치려고 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면 고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제아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라면 그래서 이제 이른바 척화비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척화비를 세움으로써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그 당시 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들이 살짝 오랑캐의 문물 이런 거. 아 오랑캐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오랑캐 문물을 받아들인다. 그 왜 당시에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을 한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결정을 한 거야?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거야? 막 서양에서 교류해달라고 찾아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양수의 출몰하던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그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고, 왜 살짝 개항하지 않았냐고 당시, 위협적으로 대해서, 응? 위협적으로 대해서. 위협적에 많이. 대해서 성현이는 이 책을 읽어보니 왜 당시에 개항을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 걸까? 음, 본수의 판단은 어때? 흥선대원군은 왜 개항을 선택하지 않았어? 이게 왜냐면 그 응, 원래 그 목적은 거기는 평양에 가서 그 보물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응, 그래서 총과 그 약간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약간 교류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응, 위협을 하러 가서 그 보물을 뺏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응. 그러면 그건 네가 지금 말한 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 우리나라. 보물을 뺏어오려고 했다라는 거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당시 흥선대원군,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우리 거를 뺏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질문은 왜 당시에 그 개항하지 않았냐고, 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야. 준호는 어떻게 제가 생각해? 준호 돌아왔니? 준호가 들어왔어요. 자,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당시에 아까 그 조선의 민심이 하나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지 않은 건가요? 지금 그 누구 스피커 때문에 에코가 좀 많이 울리지? 어디 음. 자, 여러분들이 그 늘 보면 너네들은 스피커 안 울리니 지금? 에코가 네, 안 돼? 울려요 저는. 그래? 전 안 올려요. 그래? 자, 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주체,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조선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당시에 조선을 둘러싼 환경, 외부 환경. 제아 것 때문에 울리는 것 같다. 제아가 말할 때만 켜, 제아야 스피커를. 그 외부 환경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 외부 환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조선이 더 뭐하면 세면 조선이 침략당할 리가 없는 거지. 또 조선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뭐하면 더 세면 그러면 조선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침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당시의 정세가 어떠했나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정세가 어떠했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선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즉, 제아가 어? 싸움을 잘하면 본숭이, 준호, 성현이보다 더 싸움을 잘하면 본숭이, 성현이, 준호가 덤빈다 하더라도 제아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제아가 싸움을 잘해도 제아보다 싸움을 뭐해? 더 잘하는 본숭이가, 준호가 쳐들어오면 제아는 얻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 또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조선의 상황은 조선은 힘이 뭐한 데다가 약한 데다가 외부는 힘이 강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게 그 식민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까? 조선이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그 증거가 있지. 당시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진 거지, 일본이. 일본은 나라를 빼앗겼어, 안 뺏겼어? 안 뺏겼다는 거야.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외부로부터 강제 개항을 당해. 일본은 누구로부터 개항을 당해? 미국. 미국으로부터 개항을 당하고 대신 일본은 보다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전략을 택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당시에 왜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 확보에 나왔던 거야? 식민지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나왔던 거야? 성현이? 어, 영토 때문에. 영토? 영토를 확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준호? 자원 때문에. 자원 때문에. 재야, 살짝 식민지가 있으면은 응, 노동력 같은 것도 높아지고 응, 땅이 있으니까 자원 아까 본승이가 말했던 것처럼 자원도 높아지고 응, 딱 자기 국민이 좀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응. 거기에서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하면서 아,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커다랗게.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자원, 원료가 있어, 원료. 그 원료를 확보해야 원료를 투입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 원료를 확보할 곳이 필요한 거야. 근데 원료를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식민지를 경영하는 거야. 자기가 식민지에서 그냥 갖고 오면 되잖아. 그래서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들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필요한 건 뭐였어? 자, 물건을 만들었어. 만들면 끝이야? 두 아, 번째 뭐 해야 파는데. 되냐? 팔아야지. 팔아야 될 것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물건을 팔아야 될 곳이라는 부분에서 식민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물건을 강제로 팔 수 있잖아. 독점적으로 팔 수, 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팔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식민지를 경영하는 것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식민지를 경영하는 게 꼭 이익일까? 자, 본숭이가 가게를 하나 차렸어. 대전에서 가게를 해. 근데 본숭이가 태훈이가 살고 있는 대구에다가 체인점을 하나 냈어. 그 이유는 뭐야? 맛있으니까 응? 맛있으니까 대구에 체인점을 내? 돈을 더 벌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너가 대구에 체인점을 내므로써 대구 시장을,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거잖아. 네, 근데 대구에 체인점을 내면 무조건 돈을 벌까? 아니요. 왜? 왜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야? 대구에서는 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대구에서 체인점을 내면 그 체인점을 내는데 뭐가 들어? 비용이 들잖아. 거기 건물 임대도 해야 되고, 거기 사람들 고용도 해야 되고, 돈이 들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게 돈이 안 되면 체인점을 내, 안 내? 맞네요. 안 내겠지. 어? 왜, 어떤 동네는 시골에다가는 체인점을 내, 안 내? 자, 너네가 피자 가게를 해. 응? 근데 안 저기 어디 아주 그 외딴 동네 시골에다가 체인점을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안 내,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피자를 살 사람, 피자를 사 먹을 사람들이 없어. 근데 거기다 피자 가게를 차리려면, 전기세니, 뭐 건물 임대료니, 뭐 알바생 고용이니,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피자는 안 팔릴 거 아니야, 별로. 그러니, 거기다 피자 가게를 낼 이유가 없어요. 없다는 거지.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은 어디를 식민지로 삼고 싶어 할까? 여러분이 지금 강대국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식민지로 삼고 싶어 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자원이 많은 곳, 을 식민지로 삼거나 아니면 뭐 한 곳, 좋은 위치에. 자기가 물건들을 많이 팔 수 있는 곳.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식민지로 삼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본숭이가 체인점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물건을 갖다 팔 수만 있다라면 굳이 거기다 건물 얻고 거기 알바생을 고용하고 할 필요가 네. 없이 그냥 물건만 팔 수 있다면 택배로 배송해서 그냥 물건만 팔 수 있다면 굳이 거기다 체인점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체인점을 낼 건가 아니면 자기가 뭐 할 건가? 그냥 체인점 안 내고 그냥 뭐야 판매만 할 건가? 아니면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할 건가?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기본으로 결정한다는 거야. 근데 당시에 어디도 그런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강대국들 입장에서 당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응? 뭐라고? 관심이 있었다. 관심이 있었다. 그럼 관심이 있었으면 왜 프랑스나 영국이 다른 나라들은 인도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로 지배하고 베트남 같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거든? 근데 왜 한국은 식민지로 지배하지 않은 거야? 뭐니까? 너무 머니까. 멀어서 투자 대비 효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한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시장 자체가 그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네.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야. 이해가?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한반도를 노린 건 누구였어? 제일 노린 거는? 일본이요. 일본. 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리고 일본은 중국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일본이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교두보가 되는 거야. 디딤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으로 나가려면 한국 조선 땅이 필요했던 거야. 지리적으로. 또 조선을 탐낸 게 어디야? 조선을 뭐, 탐낸 나라가. 몽골? 응? 음, 이 책에도 나오잖아. 조선을 탐낸 나라가 또 어디였나고. 프랑스랑 미국.
응? 아, 프랑스나 미국? 프랑스나 미국이 사실은 조선을 직접적으로 탐내지 않았어. 자, 프랑스가 병인양을 일으킨 이유는 뭐야? 교류하자고. 교류하자고 프랑스가 병인양을 일으킨 게 아니야. 항구 뚫으려고 응? 항구 뚫으려고 저기 한 게 아니라고. 병인양은 왜 일어나? 먼저 공격해서 응? 아, 공격해가지고. 뭘 공격해? 잘 프랑스를. 선교사들. 그 전에 병인 박해가 있었던 거야. 자, 병인 박해는 뭐야? 그 천주교를 그, 믿는 사람들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잖아.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프랑스 선교사. 프랑스 프랑스 선교사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조선 정부는 왜 병인 박해를 한 거야? 음, 그때 청주교가 박해받던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왜 박해를 했냐고. 외국의 제사를 안 지내서. 어, 또, 신 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 어. 병인 박해를 실시한 이유는 당시에 천주교 서학이 어? 조선에 광범위하게 퍼지는데 당시 조선은 무슨 사회야? 유교. 유교 사회야. 유교 지배였던 그런 사회들인데 유교의 이념과 천주교의 이념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야? 제사. 조상신을 모시고 우리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거를 중요한 예법으로 생각했는데 천주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유로 조상신을 거부했다는 거야. 제사를 거부했다는 거야. 그런 게 정수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단지 제사 때 제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고 사실은 그 밑바닥에 더 중요한 이유는 뭐야? 더 중요한 이유. 자신들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왜 이익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뭔가 살짝,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원래 유교 기반이었는데. 자, 조선은 신분 사회야. 아, 신분 사회는 왕, 양반, 뭐 평민 이렇게 신분 사회야.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 천주교에서 신분 없이 다 평등하다. 평등 사회를 얘기하는 평등 사회를. 그러니까 그 조선 그 천주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여자들, 하층민들, 그다음에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천주교를 믿는 거야. 그러니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뭐야? 몹시도 불편했던 거지. 거슬려. 자기들의 권력 기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천주교가 박해의 대상이었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처형당했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 바로 보복해야죠. 응? 본승이 어떻게 한다고? 본승아 어떻게 한다고? 보복을 합니다. 포복한다고. 왜? 명분이 뭐야? 선교사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제일 임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감히 너네가, 우리 국민을 건드려? 이러면서 가서 뭐 하는 거야? 보복을 한다는 거야.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 미국이야, 미국. 미국은 전 세계 미국 자기 나라 사람 건들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근데 미국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강대국이기 때문에. 힘이 세니까 그런 거야. 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뭐 해? 뭐 마약 하다가 뭐 사형당하고 막 이래. 우리나라가 뭐야 항의하고 뭐 얘기는 해.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가지는 않아. 보복하진 않아. 왜? 우리가 그러다 지니까. 내용이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당시에 프랑스는 결국 자기들의 프랑스 신부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빌미 삼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야. 물론 거기에는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야.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있었던 거야? 그 이번 기회에 조선을 개항시킴으로써 자기들의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 어떤 시장을 하나 그런 개척. 곳들, 시장을 개척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대대적으로 어? 대대적으로
끌고 와서 할 텐데 사실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뭘 함대를 보내긴 했지만 뭐야 바로 철수하지. 바로 쫓겨나잖아. 조선이 저항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잖아. 응? 우리가 이긴 걸까? 본 함대도 안 왔는데 아직. 뭐라고? 본 함대도 안 왔는데. 본 함대가 온 게 아니잖아. 프랑스가 조선과 전면전을 벌인 게 아니라고. 그럼 왜 프랑스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냐는 얘기해. 손해니까. 뭐가 이득 손해인데? 그러니까 뭔가 살짝 멀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응,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응, 살짝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보내기가 손해요. 응. 그런 거지. 자, 송현이가 가다가 1,000원짜리를 떨어뜨렸어. 바닥에. 주워 안 주워? 안 주서요. 안 주워? 너네 가다가 1,000원짜리 떨어뜨리면 안 주워? 줍죠. 네. 아, 주우면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 네가 시간이 네 돈 아까워서. 1,000원을 떨어뜨렸다고. 아, 주워 안 주워? 주서요. 그 주워. 근데 그 1,000원짜리가 하수구에 빠진 거야. 안 돼.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그 하수구 뚜껑 열고 그 하수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1,000원짜리 주워야 돼. 주워 안 주워? 안 주서요. 안 주술 가능성이 커. 왜? 그 하수구 귀찮으니까. 뚫어내고 그 들어가서 뭐 하면 옷 다 버려가지고 세탁하는 비용이 몇만 원 들어. 그러면 그냥 1,000원을 뭐 해? 포기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뭐야 수표를 떨어뜨렸어. 1,000만 아이고. 원짜리 뭐 금반 뭐 이렇게 보석 반지를 여러분이 떨어뜨렸어. 그러면 주소 안 주소? 주서요. 주서요. 하수구 뚜껑 준다고.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많으니까. 즉 내가 노력 투자 대비 얻는 것들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응? 당시 프랑스는 그냥 조선에 대해서 그냥 그 함대 조금 보내면 그거 가지고 뭐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저항이 너무 심한 해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손 떼고 만 거지. 거기에는 물론 프랑스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을 안 주실 때도 있어. 뭐 갑자기 무슨 뭐 누가 사고 당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가다가 1,000원 흘렸어. 그때는 1,000원을 뭐해?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다고. 왜? 다른 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를 그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는 일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프랑스나 영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었어. 그냥 개항을 하면 된다지 이거를 꼭 절대적으로 식민지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우리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었던 나라는 프랑스 뭐야 일본 말고 또 한 나라가 어디야? 우리 네. 러시아. 응? 러시아는 왜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었을까? 부동항, 또 부동항이 가깝고 뭐야? 일단 얼지 않는 항구. 어, 러시아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바다가 다 얼어. 그 바다가 다 얼면 배들 통해서 대량의 그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길이 막히잖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 그리고 그 전에 러시아가 그 뭐야 어디야 발트해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차지했던 그런 부분들 발트해가 아니고 그 무슨 그 흑해를 차지했던 그런 이유들이 바로 러시아가 뭐야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서쪽이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쪽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구를 막아야 돼? 러시아가 침범해 오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흥선대원군이 사실은 문을 열 생각을 했었지. 개항할 생각을. 누구랑 손잡을 생각을 했던 거야? 일본? 프랑스하고 손잡을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서 어? 네가 프랑스에 잘 얘기해서 러시아를 잘 뭐 해줘라?
아, 막아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천주교 뭐야 선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라는 그런 딜을 한 거야. 근데 그런 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 했어요. 않았던 거지. 만약 그 딜이 이루어졌더라면 역사는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지. 당시 프랑스는 러시아가 커지는 걸 원하지를 않았던 거야. 프랑스나 영국은. 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떡이 있어. 내가 그 떡을 먹기는 싫어. 하지만 그 떡을 나의 적군이 먹는 것도 뭐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서로 뭐 하지 말자? 먹기 말자. 먹지 말자. 라는 것들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그럼 당시 조선이 살 수 있었던 그런 길은 바로 그렇게 서로 강대국끼리의 관계를 잘 뭐해서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응? 아무도 먹지 말아라. 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들이 조선이 당시 살아갈 수 없던 그런 길이었다고. 아니면 조선 자체가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던가. 근데 그 강한 힘이라는 정도는 프랑스나 러시아를 꼭 이겨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어? 저들이 우리를 건드려서 얻는 이익보다, 우리가 저항하는 힘이 더 뭐하면 쌤. 크면, 그들은 뭐 할 거란 얘기야. 포기할 거란 얘기야. 꼭 우리가 더 힘이 세야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센 거지, 센 거지. 응? 여러분이 센 거지면 뭐야? 아무도 여러분 안 건드려. 왜? 왜 안 건들까? 건드려봤자 얻는 게 없어요. 건드려봐도 없는 게 없어. 깡패가 거지 건드려봤자 없는 게 뭐가 있겠어. 도둑이 거지 집에 가서 뭐 도둑이 가서 그거 털겠어? 어? 뭐 건질 게 있어 털지. 괜히 거지 건드려봤자 오히려 뭐해? 거지가 달라붙어서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어? 야, 나 굶어 죽겠어. 좀 뭐 좀 줘 이럴 거 아니야 오히려. 어?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흥선대원군이 잘 못했다,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그렇다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먼 나라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먹을 가치가 없었지만 일본 입장에서 먹을 가치가 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 먹을 가치가 있었고 청나라, 청나라는 왜? 응?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뭐였어? 어, 응?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뭐였냐고. 전통적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주인 행세를 했잖아. 조선이 청나라를 4대 예로 섬겼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지냈고,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기 부하, 자기 똘마니 정도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누가 일본이나 러시아가 노리고 뺏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선을 둘러싸고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얻는 과정에서 먼저 누구랑 전쟁을 벌인 거야? 러시아. 아, 어? 청나라. 청나라와 전쟁을 벌인 거야. 청나라.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청나라를 먼저 물리치고 그래서 청일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 일본이 이겼지.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응?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선 거야? 프랑스, 러시아가 나선 아, 러시아가. 그래서 결국 또 누구랑 싸운 거야? 러시아. 러시아가 러시아, 사서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본 조선을 뭐야 탐내는 게 없으니까 일본이 맘 놓고 모은 거지.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끊임없이 누구랑 손잡을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야. 조선은 당시 처음에는 어쨌든 누구랑 손잡고 있었던 거야. 조선은 청, 원래 누구랑 손잡고 있었던 거야. 청, 청나라와 손잡고 있었던데
그럼 청나라는 조선을 뭐해들 보호해줄 의무가 있었던 거야. 조선은 청나라를 4대 예로 섬긴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청나라가 나를 뭐 해줄 거다? 보호해. 보여줄 거다. 보호해줄 거다, 도와줄 거다. 근데 청나라가 힘이 뭐해? 약해. 약해지잖아. 프랑스, 영국한테 얻어 터지는 걸 봤단 말이야,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 내부에서 야, 이거 청나라 믿을 만한 거야? 의심하기 시작해, 의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선 내부에서도 야, 우리 청나라한테 의지하지 말고 어? 새롭게 다른 동아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보호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 점에서 누구를 파트너로 뭐 할 건가? 선택할 건가?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했던 거야? 조선 정부가. 성공했던 거야? 실패했던 거야? 실패했던 거야. 실패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이것들은 앞으로도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란 거야. 지금 우리는 어디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응?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패권은 어느 나라야? 미국과 응, 미국, 중국? 미국과 중국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자로 누구 줄을 잡고 있는 거야? 미국 미국의 줄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뭐야? 미국이 그냥 초강대국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은 자꾸 이제 뭐해? 지는 해라 그러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더 막강한 파워는 누구야? 중국이 더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뭐해?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결을 벌이면서 너 누구 편 먹을래? 라고 자꾸 우리한테 뭐해? 강요를 하잖아. 그런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누구의 편을 먹어야 되는 건가? 어떠한 정부, 어떠한 것들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점에서 정부마다 뭐해? 달라요. 방책이 달라. 이 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이른바 중간에 서겠다는 거였어. 눈치 보기 전략. 근데 이번 정부는 지금 방향이 어떤 것 같아? 현재 정부는 방향이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자는 방향을 지금 현재 정부는 갖고 있는 거야. 전통유복 미국과.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고 그들의 결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최선을 두고 봐야 할 것인 건가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단지 외국의 어떤 그런 부분만 속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정권이야, 정권. 아까 재하가 그런 얘기를 했어. 척하비를 세운 이유가 당시에 조선의 유교 세력들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교 세력들과 손을 잡은 거야. 흥선대원군이. 왜? 그래야 자기 권력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지속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현재 대통령을 뭐 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지 그룹들. 현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의 방법은 누굴 보면 누굴 상대로 정치할 수 있어. 응? 자, 성현이 네가 반장이야. 회장이야. 너를 뽑아준 애들을 위한 걸 할 거야. 너를 뽑아주지 않은 애들을 위한 걸 할 거야. 뽑아주는 애들을 위한 거라겠죠. 뭐라고? 뽑아주는 애들을 위한 거. 뽑아준 애들을 위한 걸 할 거야. 그러면 성현이는 뽑아준 사람들만을 위한 회장이 되는 거지. 그럼 뽑아주지 않은 사람들은 뽑아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너를 뭐해? 더 싫어할 거 아니야. 네. 이해가? 근데 만약 성현이가 뽑아준 애들에 대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 그러면 뽑아주지 않은 애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도 있어. 그러면 누구는 불만이지만 뽑아준 애들은 불만을 갖고 있지만 뽑아주지 않은 애들이 성현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럼 성현이는 인기가 그만큼 모아지는 거야. 인기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이해가? 네. 근데 문제는 근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너무 또 배려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성현이한테 등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그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성현이한테 돌아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못 얻었어.
지지하던 사람들은 마음을 뭐해? 떠나가 버렸어. 그럼 성현이는 뭐 하는 거야? 망하는 거. 붕괴되는 거지. 그렇다고 성현이가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보고 하다 보면 뭐야? 성현이는 그냥 반쪽짜리 회장에 불과하게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권력자들도 늘 뭘 갖고 있는 거야? 고민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 건가. 근데 성현이의 권력이 막강 파워야. 그러면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눈치를 안 보겠지. 오히려 성현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권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는 얘기야. 어? 태훈이가 가수야. 태훈이가 가수인데 태훈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러야 될까? 태훈아, 네가 지금 사람들이 가수인데 처음 가수면, 응? 태훈아, 마이크 꺼져 있어. 초반에는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로 해야 대중이 되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그래서 네가 인기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되지. 어?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BTS 같은 경우는 꼭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까? 아니요. 아니죠. BTS가 부르면 대중들이 좋아해 지금은. 그 권력 관계가 BTS가 먼저야. 하지만 BTS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승부할 수는 없다고. 왜? 처음엔 BTS가 더 저기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엔 BTS가 무조건 옳고 BTS가 무조건 좋고 이상한데 듣기 안 좋은데 아유 BTS가 부른 건데 하지만 계속 만약 그것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다고. 어? 그런 그 관계들, 그런 권력 관계, 권력자들도 역시 지지하는 그룹들과 자기 어떤 그런 소신, 자기 어떤 그런 정책들, 이것들을 펼쳐가는 그런 부분들과 지지자들의 호응, 지지자들을 위한 것들. 물론 그 두 가지가 딱 일치하면 제일 좋은 거지. 근데 그것들이 뭐 할 때?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건설한 그런 부분들도, 당시의 어떤 그런 뭐야,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경복궁을 건설하는 것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아, 그런 일이었지.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복궁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들이 바로 세도가들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는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경복궁 건설 과정 그 자체에서 권력이 셈을 뭐해? 입증, 증명하는 거야, 증명. 그렇게 해야 구심점이 생겨야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는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뭐 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뭐해?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유치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요. 월드컵 유치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 월드컵을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국민적 열망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월드컵을 잘못 유치하면 월드컵 그 치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근데 그것들이 흥행에 실패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 뭘로 국민들의 부담과 빚으로 남는 거야. 그러면 그 월드컵이나 이런 올림픽 잘못 치렀다고 오히려 나라가 뭐해? 망. 망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럼 그런 걸 안 해야 되느냐? 하나도 안 해야 되느냐? 이벤트를 하나도 안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이벤트를 하나도 안 하면 국민들이 또 뭐가 안 돼? 결속이 안 되잖아. 발전의 계기가 안 만들어지잖아.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이 선택들을 어떻게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다 알면 너무 쉬워. 좋은 결과는 그대로 하면 되고 나쁜 결과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 내일을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잖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이 늘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우리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결정, 어떤 좋은 결정을 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그 지도자의 결정은 개인 혼자의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열망과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되는 것들이. 근데 그 국민이라는 것들이 열망과 의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사람들마다 제각각 뭐해? 생각이 다른 거야, 다른 거. 그 다른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설득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본승이 하기로 했나? 네. 승희.
그 홍선대원군이 왕일 때 안동 김씨가 그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안동 그 홍선대원 그래서 안동 김씨가 그 홍선대원군을 막 무시하고 했는데 홍선대원군의 아들이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안동 김씨들은 그 홍선대원군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야부터 뭔가 살짝 자기가 뭔가 아니, 살짝 흥선대원군의 아들이니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뭔가 살짝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성현이는 나 질문 다시 한 번만. 그 홍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안동 김씨 사람들은 그 홍선대원군을 막 무시하고 막 그랬어. 근데 홍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안동 김씨 사람들은 그 아들을 뭘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자기들이 무시하던 존재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뭔가 좀 복수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세력이 낮아질 걸 이제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좀 위협적이겠지. 태연이는 나는, 음, 더 무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무시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의식적으로 간단하게 예의만 갖추고, 실제로는 거의 안 갖췄을 것 같아. 준호는 어, 그 흥선대원 그 안동 김씨를 흥선대원군을 많이 무시했으니까 그 아들도 많이 무시를 하고 그랬었지 않을까. 그 프랑스 함대가 계속 쳐들어왔잖아. 아니 그 천주교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만약 그 선교사를 죽이면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는 거를 알았다면 너희는 그 천주교 선교사를 죽였을 것 같아? 아니면 살렸을 것 같아? 제야부터. 나 참 질문을 잘 못 들어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 선교사가 그 천주교 그 병인 바퀴 때 죽었잖아. 만약에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응. 만약에 그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면 그 함대가 쳐들어오는 거를 알았다면 너는 그 선교사를 죽였을 것 같아, 살렸을 것 같아. 당연히 안 죽이지.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 걸 알고 있는데 왜 죽여? 성현이는 나도 당연히 안 죽이지 않을까? 프랑스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태연이는 나도 안 죽이고 살릴 것 같아. 준호는 음, 나도 안 죽이고 살릴 것 같아.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이 어떤 책을 건지 모르겠는데 책 22, 23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기준으로 해서 22, 23쪽. 권력 다툼, 권력 투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당시에는 이른바 세도 정치의 어떤 그런 시대였다는 거야. 왕이 있으나 왕은 그냥 뭐였다는 거야? 허수아비. 그냥 왕은 앉혀놓고 사실은 누가 그 다 지배했던 거야? 그 안동 김씨 세력. 안동 김씨 세력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그냥 왕한테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왕은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왕은 그냥 허수아비 어떤 그런 역할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왕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응?
그 왕의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왕의 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즉 명분이야, 명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조선 사회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안동김 씨였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이 안동김 씨 세력이 강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음, 응? 야, 너네가 힘이 세면 어떻게 하면 돼? 력을 왕이 찍어 돼요. 누르면 너네가 그냥 왕이 되면 되잖아. 아, 어? 근데 안동김 씨들은 자기들이 뭐는 안 됐다는 거야. 왕, 왕을 갈아치우진 않았다는 거야. 왕이 되진 않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는 얘기야. 자, 요즘 회사들 중에도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태훈이가 돈도 다 대고 막 이러는데 태훈이가 자기가 사장을 안 하고 성현이한테 너가 사장해. 라고 성현이한테 사장하고 대신 태훈이가 뭐해? 야,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 다 저기를 해. 그 이유는 뭔지 알아? 그 사업을 하다가 뭘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제가, 아, 사장이 돼, 그, 사장이. 어? 그 성현이 보고 감옥 가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잘못되면. 그래서 자기는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감옥 안 가려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럼 성현이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자기 사장 임내 하고 그냥 명예 놓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지만 태훈이가 근데 이제 뭔 일을 해. 근데 성현이가 맘 먹고 뭐 하면 태훈이를 배신하면 응? 태훈이 뜻대로 뭐야 할 수가 없을 그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사장에 의해서 그 일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성현이가 사장이니까. 지금 쌤이 이해가? 네. 네, 당시에 그 세조정치와 왕의 관계는 왕이 반사장이고 쉽게 말하면 세조정치가 실제 그 오너였던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들은 자기들이 전면에 나왔을 때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그러면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당시 조선은 아까 유교 사회, 성리학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왕이 문제가 없는데 그 왕을 갈아엎을 수는 없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어,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왕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멍청, 어리숙한 왕이 필요했던 거야? 어리숙한. 어리숙한 왕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왕들도 그냥 나이 어린 이런 애 갖다 하나 얹혀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렇게 세조정치를 해왔다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왜 흥선대원군이 파라코가 뭐야? 자, 파라코 행세라고 다녔다고 했는데 파라코가 뭐야? 책 앞에 파라코 이게 나오지 않아? 책이 달라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일부러 어떻게 하고 다녀? 아, 타라코처럼. 어? 술 마시면서, 술 마시고 타라코처럼.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어?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막, 비웃음 당하고, 놀림 당하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 네, 아주 망신시킨다고 욕 먹고 다니잖아. 그게 왜 그랬다는 거야? 그 정치에 무관심한 척하기 위해서. 정치에 무관심한 척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그 뭐냐, 안동김 씨들이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줄 테니까. 어, 안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다고. 흥선대원군이 똑똑하면 이 세도 정치가들 안동김 씨가 가만 안 놔둔다고. 왜? 이 사람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뭐 할 거란 얘기야? 제거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수기가 무슨 회사를 해. 근데 보니까 태훈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생겼는데 아주 똑똑해. 그러면 본승 입장에서는 저거 가만히 놔뒀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우리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자기 회사가 죽잖아. 그럼 본순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은 뭐한 거야? 태훈이 회사가 크기 전에 뭐 해버려? 밟아버리는 거지. 망하게 하는 거지. 싹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야 자기 회사의 지위를 지킬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네. 그러면 태훈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 힘세다. 나 본승회사 때려 부술 거다. 이렇게 막 내세워야 돼? 목표를? 네, 바보인 척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뭐, 힘 하나도 없어요. 아우, 본승 회사는 뭐, 뭐도 안 되죠. 라고, 자기가 라이벌인 거를 감춰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누구는, 흥선대원군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으로는 준비했다는 거야. 어떤 준비를 했대? 왕위를 요. 철종이 병이 약하다는 걸 알고서 두 사람을 꼬신 거야. 23쪽. 자, 누구? 대 대비 아 뭐지? 영의정을 지냈던 정원영이 재빨리 말했다. 정원영이 이렇게 나선 것은 흥선대원과 몰래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조대비 와도 뭐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왜 흥선대원군은 정원영과 조대비와 약속을 했을까? 이 조대비도 흥산도 씨랑 원래 세도가 가문이었는데 안동김 씨가 너무 잘 나간 거야. 그래서 자기네 집안이 약화된 거야. 그러니까 안동김 씨에 대해서 뭘 갖고 있던 거야? 조대비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정원영, 영의정을 지냈던 정원영도 안동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뭐 한 거야? 파악한 거야. 누가?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안동김 씨를 고립시키고 나머지 세력들과 뭐 해서 손을 잡은 거야. 내 쪽으로. 이해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당시에 이제 조선 사회 같은 경우에 왕이 어리면 그 당시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였고 조대비였고 그러면 당시 그 누구들은 세도가들은 안동김 씨들 세도 정치들은 조대비가 하더라도 조대비가 누구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 자기들.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조대비가 누구랑 손잡은 건 몰랐던 거야. 흥선이 흥선대원과 손잡은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수렴 성적을 넘김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합법적으로 뭐야 조선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을 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겉으로는 권력을 누가 흥선대원군이 갖게 돼.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안동김 씨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안동김 씨와 흥선대원군 사이에 이제 뭐가 벌어지는 거야? 한판 대결투가 대결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누가 흥선대원군이 안동김씨 세력들을 뭐하고 몰아내고 자기가 세력들을 잡게 됐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권력 싸움들. 그럼 이런 권력 싸움은 지금은 없을까?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찾지만 대통령이 자기 혼자 된 게 아니야.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뭐 했던 도움받았던 사람도 있잖아. 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서 자기 혼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이끌어가잖아. 그럼 누구를 파트너로 선택을 할 건가? 라는 부분들, 누구와 함께 갈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건 꼭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야?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그 회장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누구와 함께 그 회사를 운영할 거냐는 얘기야. 심지어는 모두 마찬가지야? 여러분 학급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학급 안에도 더 친하고 덜 친하고 관계가 있잖아. 너네들 패거리들 있잖아. 없어, 태우나? 너네 반에는? 더 친하고 덜 거의, 친한 애가 없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 뭐, 그럼 다행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이나 그런 권력 관계가 다만 얼마나 강하느냐 약하냐 어떤 그런 차이지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관계들을 잘 뭐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동김 씨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한 거야? 그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 이건 조선은 이씨의 나라다. 이씨의 나라인데 왜 안동 김씨가 저렇게 설치느냐.
라고 하면서 이씨 친정 체제를 뭐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 흥선대원군은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던 거죠. 근데 그 흥선대원군의 독주는 어떻게 끝나?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서 권력에서 물려나? 응? 청나라한테 뭔가 살짝 잡혀가서. 그건 그 권력 물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고 이른바 고종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 고종이 자기가 스스로 뭐 하겠다고 그래?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른바 아들이 어리니 내가 하겠다라는 게 명분이었었는데 아들이 다 커서 이제 아버지 그만두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아들이 그러면 왜 아버지를 그만두세요라고 했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어? 이른바 왕비, 명성황후, 민비 세력들도 있었던 거고 흥선대원군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경복궁을 건설하는 가운데서 민심을 잃어서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런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민심을 잃은 거야. 지지 세력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는 고종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을 뭐 할 수 있는 내칠 수 있는 그리고 고종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그 역할 관계가 뭐 하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태훈이. 저 이거 책을 덜 읽어서. 음, 진행할 거 없고. 네. 성현이는 진행할 거 생겼어? 아니면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없고. 자, 준호 돌아왔니? 자, 잠깐 여기 보면 옆 표 보이니 혹시? 네. 그 영조 영빈이 씨그 안에 장원세자, 사도세자 나중에 죽은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이제 누구야? 정조가 왕이 된 거야. 그 정조의 다시 아들이 누가? 순조가 왕이 되고 순조 밑에 이제 누가? 인조. 효명세자인데 효명세자는 또 일찍 죽어. 그래서 이렇게 나이 어린 헌종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헌종 때부터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 이 헌종 그다음에 헌종도 일찍 죽고 그러면서 누가? 이 철종 같은 경우는 이쪽 집안에 내려다 보니까 이쪽은 왕이 아니잖아. 그래서 은원군 그다음에 이 밑에 이 철종이기 때문에 이 왕가의 집안이지만 왕이 아닌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리벙벙하다가 왕이 된 어떤 그런 분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다른 그 왕에 나설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니 고종 황제가 이제 그 왕이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대원군. 여기는 뭐 은산군, 남현군 이렇게 붙었잖아. 이름이. 은전군. 근데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야. 그 차이를 알아? 아니요. 대원군은 그 응. 왕이 된 사람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른다고 나왔어. 응. 그렇지. 무슨 군은? 그냥 군은. 왕의 형제들. 왕의 형제들한테는 무슨 군 이렇게 불러. 알겠어? 네. 그리고 대원군은 자기는 왕이 아니야. 자기는 왕이 아닌데 누가 아버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어. 경우가 대원군이야. 그러니까 대원군이 몇 명 있어. 그들 중에 이제 여기 흥선 대원군이야. 흥선은 뭐 호주 쉽게 말하면 흥선 대원군인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 왜 아까 흥선 대원군이 뭐 할 수 있었냐? 자기가 집권할 수 있느냐? 흥선 대원군은 왕이 아니야. 그것들은 아까 그 왕이 나이가 뭐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왕이 나이가 어릴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왕을 도와서 대신 그 역할을 맡아주는 걸 우리가 수렴청정한다고 그래. 아니면 그래 섭정한다고 그래.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뭐 했던 섭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정책은 뭐였어? 한 일들 중에 서원철. 서원 어, 철폐. 서원을 철폐한 어떤 그런 일들이 큰 지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서원 철폐를 왜 했어? 너무 많아서. 응? 그, 서원이 그 어, 서원이 부패해져 있어서. 어, 서원은 원래 만든 이유는 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나라에서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돼. 그러려면 뭐가 들어?
나라가 돈. 뭐가 많아야 교육기관이 좀 많이 세울 수 있을까? 음. 세금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교육기관을 많이 세울 거 아니야. 교육기관 세워서 건물 유지하고, 거기 선생님들 월급 주고 다 이게 세금이잖아. 나라 돈이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뭐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육기관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재화가 자기 돈을 내서,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막 키우겠다는 거야. 자, 나라 입장에서 고마울까, 싫을까? 엄청 고맙지. 이렇게 서원을 세운 게 처음에는 고마운 일이었어. 그래서 서원 세운 사람들한테 나라가 해줄 건 없고 뭐 해주겠다 그런 거야.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이해가? 네, 처음에 이렇게 좋게 출발했어. 그런데 보니까 본숭이가 보니까 내가 서원을 차리면 뭘 안 내는구나? 세금을 안 세금을 안 내는구나. 내겠구나. 그래서 서원을 차린 이유가 자기가 뭘 안 내기 위해서 세금을 안 세금을 내기 안 위해. 내면서 땅을 넓히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편으로 활용하더란 얘기야.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소원이 너무 많이 생기면 세금 들어올 때가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적어지는.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게다가 그 소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저지르는 얘기야. 게다가 소원이 더 문제가 아까 그 세도 정치나 이런 것들, 당파 싸움이나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세력들이 배출되는 곳이 바로 뭐라는 거야? 소원이라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이 누가 흥선대원군이 젊은 시절에 서원으로부터 뭐해? 과일시당했던 모욕당했던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가 뭐해서 합쳐져서. 겹쳐서 서원을 뭐하기로 철폐하기로 한 거야. 현재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 자, 성현이가 100억을 장학재단을 세워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어때? 칭찬할 일이야, 욕할 일이야? 칭찬할 일. 칭찬할 일이지. 성현이가 자기 산 100억을 내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그 얼마나 칭찬할 일이야. 어?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성현이가 100억 장학금 내는 거에 대해 장학재단 만드는 것에서 세금 내라고 그럴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럴까? 내지 말라 그래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태훈이가, 야, 나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야겠다. 100억짜리. 그러니까 본순이가, 야, 너 아깝게 왜 100억이나 세금, 저기, 막 장학재단을 만들어? 세금, 아깝게. 어? 세금을 안 내. 그랬더니 본숭이는 그냥 난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랬어. 자, 본숭이가 장학재단 안 만들고 100억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줬어. 자식이 얼마 정도 받냐면 나라에다가 상속세 뭐 이런 거 증여세 이거 떼고 나면 한 60억이나 70억만 받아. 3, 40억은 뭐 해야 돼? 나라에다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태훈이는 100억을 장학재단을 만들으니까 세금을 내야 안 내? 안 내요. 안 내. 대신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누굴 시켜? 자기 아들을 시켜. 그 이사장 자기 아들이 월급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가게 만들어놔. 그 규정을 만들어놔. 그리고 장학금은 그냥 뭐야? 한 달에 한 몇 명 뽑아갖고 한 20만 원, 30만 원씩 줘. 그러면 그 장학재단은 겉으로는 뭐지만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아들은 자기 아들한테 세금 안 내고 그냥 뭐 해주는 거야? 돈 벌게 물려주는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그 장학재단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놔둬야 될까? 아니요. 그 장학재단 없애야지. 그러니까 원래 그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들고 좋은 취지를 갖고 운영을 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가끔 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나쁘게 악용하는. 나쁘게 악용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개혁하고 철퇴를 가한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서운 철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을 철폐했어. 자, 그러면 성현이는 그냥 100억 해갖고 장학금 만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성현이 그 저기를 없앤다는 거야. 세금 혜택도 없앤다는 거야. 그럼 성현이는 어떨까? 슬퍼요. 어? 슬퍼요. 슬프지. 그 성현이는 반발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장학사를 할 수 있겠냐. 세금 혜택도 안 주고, 뭐 장학사는 없애라고. 그럼 도대체 이 장학금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어? 태훈이처럼, 뻥태훈처럼, 장학재단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 장학재단을 없애야 돼.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뭐야? 성현이처럼 장학재단을 뭐 하려는 사람들? 제대로 잘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어, 이래서 나라가 정책을 취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성현이, 태훈이 중에 좋은 장학재단을 살려두고 나쁜 장학재단 없애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가리기가 또 뭐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게다가 태훈이가 그 가리는 사람한테 또 뭐하면 뇌물 주면 그 사람이 또 뇌물 받아 먹으면 오히려 태훈이 뻥 태운 장학재단은 살아남고 양심적인 성현 장학재단은 또 뭐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어? 자, 당시에 신미양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신미양요는 왜 일어나? 신미양요가 뭐야? 미국이 음, 쳐들어온 거. 미국이 함대를 그리고 역시 강화도를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야. 그럼 신미양요가 발달이 된 사건은 뭐야? 음? 준호, 신미양요 왜 일어나? 아까 병인양요는 병인밖에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잡아서 박해했다는 이유로 일어났어. 신미양요는 발단된 사건이 뭐야? 자, 이 책에 보면 그 나오는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뭐니? 아, 미국에 왔는데 침몰한 사건. 미국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에 와서 우리 물건 뭐 해라? 사라. 그 눈에 뭘 팔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해? 필요 없다. 꺼져라. 라고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결국 뭐야? 그 배를 불태웠잖아. 근데 그 일이 한참 후에 전달된 거야, 미국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배가, 어? 우리나라 뭐야, 그 화물선을 실은 배가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한테, 뭐야, 해적한테 당했어. 자,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무슨 장보고함이 이런 거 아프리카 그쪽 유역에 배치해가지고 우리나라 배를 옆에서 직영하고 우리나라 배 저기 한 거에 포격 가해가지고 복수하고 뭐야 그 보복하고 그러잖아. 왜?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게 가장 무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어. 만약에 뭐 베트남에 투자를 했어. 근데 베트남에서 만약 강제로 만약에 뭐해 우리나라 회사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럼 우리나라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그게 꼭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 우리의 이익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부당한 거고 억울한 일이야.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일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얘기지. 물론 함선을 태웠다고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한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건 또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당연히 또 그 침략에 맞서 우리가 또 맞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다는 거지. 그럴 때 미국이 그런 어떤 그 것들을 내세웠을 때 우리나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됐으냐는 얘기지. 그때 만약에 미국이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웠을 때 그 요구 조건을 뭐 하는 방법?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개항이 됐었을 텐데 다만 그 당시 우리 정부는 그걸 받아들일 입장이 안 되었던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애국주의, 국가주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 근데 단지 외국주의, 국가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미국의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과연 어떠한 해결책일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이건 마치 뭐 여러분이 누굴 때렸어.
그럼 일단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쪽에서 그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배상을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피해 배상을, 예, 응할 건가?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집에 다짜고짜 쳐들어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 그럼 우리 아들이 당신네 저기를 때렸기 때문에 행패 부리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막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 얻어 터졌으니 당신네가 뭐 어떻게 치료비를 내놔라. 근데 우리 안 주겠다 또 이래야 돼?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건가? 법원에 가서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해결할 건가? 아니면 정말 맞짱을 뜰 건가? 어?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때 가장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갖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것들이 모두 마찬가지란 거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 뭐야 중학교 가면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 조선 근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돈키호테라는 책이거든. 근데 어? 이 책이 커다랗게 2부로 이루어져 있어. 1부는 원래 돈키호테 이야기는 2부야, 2부. 제2부 자유와 희망의 전도사가 된 돈키호테 가지고 근데 이 책이 저기가 아니야. 원, 원판이 아니야. 원래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좀 뭐 해놓은 거야? 축약해 단기. 놓은 거야. 축약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전 돈키호테를 여러분들이 완역판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부터 읽는 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야. 2부. 이 책은. 그 1부는 뭐냐면 이 돈키호테가 어느 나라 작품인지 혹시 알아? 일본? 돈키호테는 스페인이야, 스페인. 어. 그래서 그 스페인 문학과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이 일부에 먼저 나와. 그래서 자기는 작품 해설이나 이런 거 먼저 알고 나서 돈키호테 읽겠다는 사람이 일부부터 읽고, 나는 그냥 돈키호테부터 읽고, 해설 이야기는 나중에 읽겠다는 사람들은 2부부터 읽고. 이해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돈키호테 책 가지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음, 안녕히 안녕. 계세요. 음.